제가 LED 어떤 발광 다이오드든 현재 LED 등으로 쓰고 있죠.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든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해서 하나의 기기에서 또는 두 개로 해가지고 두 개, 세 개, 몇 개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하시면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하면 융합빛이 일어난다 그랬죠. 훨씬 더 같은 전력 대비해서 이게 밝게 빛난다고. 아니면 뭐 LED 등이다 그러면 LED 반도체에서 이렇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서 빛의 사이즈를 틀리게 하셔도 돼요. 각각 언어프 할 수도 있고 전기를 강중력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PM 반도체나 방막 트랜지스터에서도 전극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둘 수도 있는데 이것도 동일합니다. 하시면 저기 소리 되겠어요. 그래서 전류를 흘리니까 강하게 줄 수도 있고 약하게 줄 수도 있고 중간 정도 이렇게도 하시면 저기 소리 되겠어요. LED 소자가 40개다 그러면 20개만 준다든지 10개만 준다든지 40개를 빛을 틀리게 줄 수도 있는데 언어프도 할 수 있고 하시면 저기 있습니다.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도 동일하다.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 그 LED 전등은 안에서 이렇게 내부 전반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레이저 빛을 쏠 때도 얘도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 안에서 약간 부딪혀 가지고 산란한 현상을 만들 수 있는데 뭐 오목오목만 볼록볼록하게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가지고 빛이 통과하면서 빛이 옆으로 퍼지도록 만드는 현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만드시면 전등으로 형광등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요. 아니면 빛이 사이즈를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대중수로 만들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어 산란 현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치를 했다 그러면 그 안에 기존의 형광등도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네온 사인 원리로 해서 뚜껑을 열고 닫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여기다 전구 방식 아니면 발광 다이오드 방식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하거나 광소미 끝단에다 반도체 회로를 이용해가지고 그걸로도 색깔도 넣을 수 있고요. 아니 그걸로도 제가 네온 사인을 만들 수 있다 그러죠. 그건 이제 그걸로도 각각 이렇게 이걸로 디스플레이 장치로 만들 수 있다. 언오프 해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어떤 형광등이라는 것을 뚜껑도 열고 닫고도 할 수 있고 기체가 필요 없어요. 기체가 필요 없이 볼록볼록한 구조, 오목오목한 구조, 다이아몬드 커팅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빛을 산란 현상을 만들어서 형광등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LED 등도 이렇게 만들 수, LED로도 형광등 만들 수 있고 LED 발광 다이오드, 레이저 광 다이오드로도 이게 것을 형광등을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빛을 제가 직진 어떤 모든 전파, 빛도 소리도 다 이게 전파 전자기파이니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일정하게 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중간에 강하게 전압을 틀리게 줄기를 세게 틀리내서 대남 매듭 구조 만들 구조를 넣어서 중간중간 멀리 보낼 수 있다 그랬죠. 사람 목소리도 확성기를 때문에 멀리 보낼 수 있고요. 이렇게 음파로도 그렇고 빛도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100가지 파형도 만들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3분의 1은 끊으려다 안 됐네요. 네. 급해서 빨리 끊으려 했더니 그래서 LED 등 같은 거는 내부 전반사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빛이 다양하게 흐르는데 그러면 레이저 광도 여기 레이저 광 다이오드도 안에서 빛을 부딪히게 만들어 갖고도 직진성을 좀 더 제거하고 옆으로 퍼지게 만들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뭐그 어떤 형광등이나 그러면 이런 종류에다 색을 좀 칠해준다든지 눈이 뿌옇지 않게 부드럽게 붓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거나 색깔을 넣어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전파에 그래서 전력을 LED 발광 다이오드 이렇게 만드는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 일단 모든 전력 송수신에서 환전에서도 그렇고 짧은 구간 얘기 가정 모터에다 전기를 집어넣을 때도 이렇게 일정 전류의 양 전압이라는 게 있는데 중간중간 틀리게 강하게 전기를 돌아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전력을 강하게 이렇게 밀어내는 방식을 하시면 되겠는데 빛도 훨씬 더 밝습니다. 이렇게 되면 빛도 이제 전자기파니까 이렇게 소리도 이렇게 동일하게 할 수 있다. 그때 빛의 그런 이런 강하게 전압을 주거나 시간대라도 시간을 어느 정도 길게를 짧게 주느냐에 따라서도 0.5초 안에서도 100가지 파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직류 안에서는 보통 주파수가 발생이 안 된다고 하는 이론을 완전히 뒤집는 이론인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교류에서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멀리 전력 송수신하거나 통신 방법으로도 쓸 수 있다고 다양한 파형을 만들어내서 일시 100, 0, 1, 2, 3, 4, 5, 6, 7, 8, 90 또는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통신 방법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 빛도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다양한 파형을 만들어내는 중간중간 대는 마디고 좀 마디고 뒷물결이 앞물결 내는 것처럼 빛도 보다 멀리 보낼 수 있고 레이저광으로 이렇게 통신하시죠. 그럼 그때 이제 이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송수신고를 들게 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파를 쏘실 때 이렇게 레이저 강도 머스크의 위성통신에 서로 바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묶어 쓰는 방법을 해서 인력 구조를 만들어서 멀리 송수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다른 파형, 다른 전파도 가능하다. 그래서 A사 레이더 같은 레이더 소재를 대자로, 중자로, 소자를 해서 전력을 강중력으로 줄 수 있게 팀별로 묶어서 쏘는데 서로 다른 파형의 영상 레이더로 가요. 큰 레이저 소재에서도 약하게 전파를 내서 영상 레이더로 가는 기술인데 조심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팀별로 묶어 서로 파형이 되는 전파를 묶어 쏜다. 그러면 이 강한 융합 현상이 일어나서 레이더를 이렇게 먹통을 시키거나 아니면 지상에 쏴가지고 지상에 쏴서 서로 다른 파형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파, 음파 뭐 다양한 것을 이용해서 지금 쏘면 전절에 국이 있겠듯이 경사들이 충격 실시나고 죽을 수 있어요. 네. 순간적으로 태워져 버립니다. 이렇게 눈 같은 거 이렇게 충격으로 인해서 고열 현상으로 인해서 터지는데요. 대공방망할 때도 이것은 어떤 대공방 때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 쏘면 강한 이렇게 맞는 드론이라든지 강하게 열 반응이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기판이 태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체를 터뜨리지 않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행체에서도 쏠 수 있고 이런 것을 서로 중초파에서 이렇게 쏘게 되면 한가지 번개치는 현상과 더불어서 강한 고열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스파크 발현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드론 몇백 대도 잡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드론이나 뭐 어떻게 포탄도 마찬가지고 영국에서 2025년 4월에 이것을 실험에 성공 드론 200대를 한꺼번에 잡았는데 제 기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로 전리층까지도 태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초파에 쐈을 때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나 LED 정등도 서로 이렇게 빛 사이즈 안에 두 가지나 세 가지 부딪히면 빛의 산란 현상이 커진다 안 커진다. 그래서 일반 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서로 이렇게 해서 광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부딪혀서 그러면 레이저 광도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럼 레이저 공격기도 빛을 대중소로 만들어 중첩하게해서 다른 공격기에서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한 지점을 향해서 하고자 할 때 강한 열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이것을 우주선 추진기로도 생각하고 그렇죠. 우주선 추진기로도 생각하죠. 강하게 서로 다른 레이저 빛을 쏴서 우주선 추진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강하게 빛의 산란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래서 고열이 일어난다. 전등으로도 쓸 수 있지만 약하게 전력을 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도 제가 대중소 뭐든 레이저 반도체 시각이다. 레이저 모든 가공 장치에서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했다. 그러면 그것을 이런 두벅이 초점 방식으로 여러 개를 묶어서 팀별로서 하나의 초점을 만들어 필요한 열을 자연스럽게 제어할 수 있고 빛에는 가스 전기를 강중력으로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깊이로 가로세 카메라에도 현미경을 달아 가로세로도 잡혀 시작 방식으로 해서 플라스틱 용접, 플라스틱 판, 플라스틱 창, 유리창 이런 것들을 용접할 수 있어요. 특정 지점에 녹이면 이렇게 고열 현상이라면 이렇게 그것을 녹게 되고요. 연각이 되면 그것이 접합이 됩니다. 한양대하고 또 어떤 한양대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삼성 이거 쓰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제가 쓰시면 접합 기술에도 쓰고 가공할 때 이렇게 반도체 접합 가공할 때도 이렇게 이것을 도장 파듯이 이렇게 시각을 하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EUV 장치에서도 그렇고 EUV 장치에서도 제가 그래서 작은 볼록 렌즈를 많이 해가지고 큰 볼록 렌즈에 집중한다. 빛을 증폭하기 위해서 오목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다이아몬드 코팅까지 이것을 다 합쳐갖고 할 수 있다. 빛을 사이즈를 또는 거기다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더할 수도 있다.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줄 수 있다. 전력을 각각 강중력으로 줘가지고 한쪽에는 전력을 강하게 주고 약하게 주고 이렇게 빛의 사이즈를 틀리게 조사해갖고 강하게 융합 현상을 만들어내가지고도 할 수 있다. UV 장치에서 UV에 나오는 빛도 대중소로 만들어서 가공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ASML 이런 회사들도 그렇고 UV 장치 회사도 하지 마세요. 네네. 빛을 서로 사이즈를 틀린 놈, 에너지를 틀린 놈을 사이즈를 틀리거나 전력의 세계를 틀리게 해서 에너지가 틀린 놈을 부딪히면 강한 융합 현상이 일어난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해서 빛을 환하게 만든다는 집엔 뭐 LED 조명이든 전구 방식이든 이렇게 빛의 사이즈 틀리게 하면 융합 현상이 일어나서 강하게
뭐 이런 데도 이게 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 전기 코일이잖아요. 뭐 이렇게 열 코일을 대중소로 만들어주면 강하게 융합 현상이 일어난다 아니다 일어난다. 압력 바스에서도 열 코일 있잖아요. 강하게 열 코일을 홈을 파주면 열 코일이 좀 더 발열이 잘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크롬이 트럼선이다 뭐든 열 코일을 대중소로 놔주면 강한 융합 현상이 일어난다.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에 이렇게 물을 데우는 장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상중하로 해서 10개짜리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물이 빨리 끓어진다. 전력만 강하면 돼지꼬리 불도 하나잖아요. 물 끓이는 거 히터기 금속 히터기인데 그것도 금속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꽈 놓으면 강하게 저항 현상이 일어나서 열 반응이 일어나서 그것을 물을 빨리 끓일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 압력밥솥 같은 거는 약간 홈을 좀 파가지고 압력밥솥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열을 좀 더 할 수 있다. 모든 압력밥솥 같은 게 열판 방식입니다. 홈을 파서 오목렌지에서 열을 반사하고 모든 주방 냄비 이것을 쓸 수 있거나 후라이팬에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이걸 할 수도 있다. 노출된 채 노출되지 않고 드럼 평판지 안에 드는 오목한 홈을 파서 보일러 물통이라든지 보일러 가스관 탱크라든지 이런데 액상이나 공기가 흐르는 이 관의 형태로도 이것을 쓸 수 있어요. 여러 겹으로도 할 수 있어요. 건축 내부 판넬로도 할 수 있고 건축 내부 판넬 이쪽은 오목한 홈을 이쪽으로 방향을 하고 양쪽으로 서로 틀린 방향으로 밖에하고 안에 이것을 단열하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티로폼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어떤 건축용 판넬에도 쓸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내부의 온도를 이렇게 차단을 시키는 외부 차가운 온도다 차가운 차 반사시키거나 안쪽에는 따로 이렇게 따뜻한 온도다 반사시키는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모든 다른 데서도 이건 쓸 수 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니다.